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얘기대로 지금이 오히려 비상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법원이 조목조목 지금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주장을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까?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되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체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변호인단 측에서도 굉장히 좀 의아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처럼 해석을 내려줄까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상황이었는데 실체적 하자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체적 하자. 아까 저희 기자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ARS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전환 과정 자체가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지 그러니까 스스로 창조해낸 일종의 비상 상황이었고 외부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영 위원장이 이 판결 이전에 절차만 조금 수정하면 된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환하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영 위원장 같은 논리가 지금 쓸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일종의 보험 사기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보험금을 탄다고 사고를 내면 그것을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사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YTN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을 취재했는데 법원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특히나 비상 상황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판결문을 정확히 보게 된다면 그 결정문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그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 결정 이후에 별다른 언급도 하고 있지 않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선당 후사 자중자애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본인들 아쉬운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하겠다. 항고 신청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의 자율성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본인들이 아쉬웠던 것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왜 본인들은 선당후사 자중자애 안 하죠? 그 한 달 전에 뱉었던 본인들의 논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가 되면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우리 당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항고 등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며 당의 향후 대처 방안은 내일 열리는 의총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한번 내일 의총 결과 있고 또 어떤 파고가 있을지 좀 주목되는데 내일 의총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일단은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다만 지금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주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비대위원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비대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최근에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비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대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높은 상황에서 저는 당원 당규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되 김용태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퇴 표명을 안 했던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제대로 다시 가고 다만 사퇴를 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명백하게 다시 선출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로 돌아가면 이 사태를 가장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지름길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또 꼬아서 해석해서 당원 당규에 새로운 조항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비대위원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대위원은 존재하는 비대위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더욱더 따끔한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깐 정리해보면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명의 최고위원이 있고
권성동 체제 다시 대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지금 전망이 많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지금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일단 그런 식으로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직무대행으로서 계속 갈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자 사태라든지 또 어제 네. 있었던 기자분들과의 술자리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과정 그런 것들을 본다면 과연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침 이 전 대표가 YTN에 출연해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를 가정해서 또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잠깐 이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용된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상당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당이 그런 절차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입법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당내에서도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서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고 반면에 또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비상 상황을 당원으로 규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판결 내용을 좀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이번 판결 내용 중에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각하. 요거랑 좀 맞물려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각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국민의힘으로 설정할 것인지 소송 대상을 국민의힘으로 설정할 것인지 예. 주호영 위원장으로 설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했고 일단 둘 다에 대해서 신청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한 분에 대해서 인용이 되면 그것은 이준석 대표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서 각하 결정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네. 또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비상 상황을 다시 규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당원 당규가 무슨 점심 메뉴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바꿔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또 다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만약에 규정을 하고 또 다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의 원칙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개정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헌법 아래에 있는 그리고 헌법의 판단을 받고 있는 정당인 그리고 공익법인의 어떤 이사장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됐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결국 이번 판단의 어떤 법원 판단을 놓고 좀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면 아까 권성동 대행 얘기도 했는데 직무 대행을 다시 맡게 되는 상황 앞으로 좀 당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상해 본다면 최고위 포함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한 빠르게 내용을 수습하는 방법은 일단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선당후사 자중자애 하시고 법원의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느냐? 본인들은 지금 아쉬우니까 지금 사법부로 굉장히 빠르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있었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되 권성동 직무대행 스스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했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새로 선출을 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것을 이준석 전 대표 한 분을 지금 배제하자고 또다시 장해찬 이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는 풀 수 없는 꼬인 실타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면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임승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정치적 해법을 좀 거부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어떤 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절차부터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결국에는 윤리 징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리의 결정을 보게 된다면 수사기관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지금 당원권 정지라는 굉장히 강한 처분을 내렸고 그 네. 사태부터 일종의 문자 사태 같은 것은 일종의 양념 같은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윤리 징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보하고 수사기관과 속도를 맞춰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네. 지금 와서 이제 당의 대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의 시발점이 된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그것이 적절한 절차였나, 과연 수사기관에 적절한 어떤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판단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판단 능력을 짚어주셨고, 자,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번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된다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해야 된다. 또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을 꾸리자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내년 1월까지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흘러가는 거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이 된 며칠 전에 잠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전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 판결 나고 이 전 대표와 좀 뭐 통화를 한다거나 뭐 저는 연락이 닿았을까요? 뭐 연락이 닿은 상태는 아니고요. 평소에도 연락을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니라서. 근데 예상을 해보자면 네. 징계 이후 그리고 문자 사태 이전까지는 이준석 네. 대표가 별다른 어떤 언론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게 된 시점은 어떤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로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 상태로 돌아가서 징계 이후와 문자 상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당원들과의 모임을 추진하고 그러한 어떤 해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당내에서는 연일 뭐 지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가처분 결정 이후 당내에서 지난번 이제 김성원 의원 윤리위 예. 판단할 때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관심 모았는데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때 당시에 보면 윤리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유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징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했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사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라고 표명한 상황에서 사법적 절차가 본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실 뭐 지도부 위에 있는 게 윤리위원 아니겠습니까? 윤리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윤리를 활용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징계를 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이번에 어떤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한 예. 가지 또 갈등이 어떤 갈래로 나타났던 게 그 청년 정치인 간의 갈등이었거든요. 자,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그게 좀 심화될까요? 아니면 수습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청년 정치인과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장해찬 이사장께서 갑자기 깃발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허수아비와의 싸움을 하시고 있는 것이지 뭐 장해찬 이사장과 함께하는 분들이 뭐 청년 정치인들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을 했다라거나 그랬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장해찬 이사장이 어떤 발언한 내용이라는 것도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재산 내역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토론 배틀로 선발된 대변인들에 대해서 뭐 이름도 못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진흙탕에서 허수아비 싸움하시는 분들 저희가 어떻게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